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 할 것은 인삼 수확량에서 이제 보험금 산정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 감소 보장 포도, 그다음에 수익 감소 보장 논작물, 밭작물입니다. 특히나 옥수수는 중요하니까 이제 같이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재가 나왔는데 65페이지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요거 하나, 혹시 신교재 혹시 갖고 계신 분인가요? 이거 구교재 말고 신교재만 필요해요. 이거는 수정할 게 뭐냐면 65쪽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이번에 수정하면서 페이지 65쪽 보면 참다래가 품종 수령별 착과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가 품종별 수령별로 참다래는 착과수를 아시다시피 면적당 착과수를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교재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단위 면적당 착과수 이렇게 돼 있어요.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그러게 되면 뭐다? 1제곱미터당 착과수인데 조사되는 주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누락됐냐면 제식 면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여기다가 제식 면적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번에 편집하면서 얘를 갖다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묶다 보니까 옛날 과거치를 그대로 올려보면서 제식 면적이 빠졌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식 면적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만 좀 추가로 더 넣으시면 되고 조사 대상 면적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제식 면적으로 곱하게 되면 얘가 뭐냐면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그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돼요. 그래서 고칠 때 단위 면적당 착과수 곱하기 표본 조사 대상 면적으로 고치셔도 되고 단위 면적 착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제식 면적 해도 같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수정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놓을게요. 요거 수정하시라고. 다음은 페이지 202쪽에 있는 인삼입니다. 네, 구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228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삼이에요. 자, 인삼은 이번에 조금 바뀐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교작품 있으면 수정하셨을 텐데 특정 재해가 보상하는 재해가 있죠. 보장 재해가 뭐가 들어갔냐면 조수해가 추가로 됐으니까 보장하는 재해 쓰라고 그러면 조수해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게 보면 202쪽, 구교재 228쪽 보시게 되면 작물 특정 인삼 손해보장 해가지고요.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 강풍, 그 다음에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까지 됐던 게 이번에 조수해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으로 오시면 203쪽 보시면 그 옆에 보면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이거예요. 자, 최초 손해평가라. 손해평가 현지조사 종류 및 방법 해가지고요. 최초 가입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삼을 최초 가입하는 상태, 그 다음에 해가림을 최초 가입하는 상태, 이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삼 같은 경우는요. 6년근이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1년근 하고 보험 안 넣을 수 있겠죠. 상태 좀 안 넣습니다. 보험료 아까우니까. 2년째도 이상이 없어 안 넣었어요. 근데 3년째 되니까는 박살 나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보험 안 넣은 상태에서. 4년째도 보험 넣을 수 있겠죠. 야,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3년치까지 보상할 수 있다. 나 그래갖고 6년근 때나 수확해가지고 피해 입은 거 보상 받으려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험 넣을 때 4년 넣을 때 3년근에 이미 피해 입은 거 있는 거 확인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최초 가입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1년근 때 바로 보험에 가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년, 3년 때 재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보험을 처음 가입하게 되면 뭐다? 이 집은 앞전에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수확량이 화끈하게 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됐는지를 보고 만약에 가입됐다면 이 집은 뭐다? 수확량을 떨어뜨려서 보험 가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 최초 가입한 농지, 연속하여 가입하지 않은 농지로 아까 설명드렸죠. 해가림 시설 단독 가입권은 제외합니다. 지금 인삼 얘기하는 인삼. 가입 직후 실시하는 조사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림설은 인삼이 있고 해가림설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 그 다음에 인삼만 최초 가입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인삼의 재배 상태를 조사하는데 밑에 봐보세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 면적 확인하고 인삼의 줄기, 잎 등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어서 뭘 한다? 표본 조사한다. 얘를 서술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인삼의 손해평가를 하는데 최초 가입조사에서 인삼의 재배 상태 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오거나 두 번째 가로 넣기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로 넣기는 지금 이거 얘도 나올 수 있어요. 조수에 쓰라고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인삼의 재배 상태 조사를 서술하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 재배 상태 조사에서 가로를 주고 거기에 빈칸에 알맞는 얘기를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가림시설 상태 조사입니다. 계약 원장 및 현지 조사비를 확인하여 가입 농지의 소재지 및 구조체의 구입 시기, 그다음에 유형 등을 확인하는데 이게 지금 25년도에 새로 바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로 넣기나 서술하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2번 구조체 및 차광막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된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삼에 대한 재배 상태 조사, 그다음에 해가림 시설의 상태 조사에 대해서 각각 서술하라고 나오거나 이 부분에 빈칸 주고 빈칸에다가 알맞는 내용을 쓰라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 다 쓰면 15점짜리. 자, 인삼의 재배 상태 조사에 대해 서술하시고 해가림 시설에 대한 상태 조사 쓰라고 하면 둘 다 쓰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15점짜리예요. 가로 넣기 하면 최소 5점짜리 이상은 되겠다라고 보시고 빈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상하는 손해 조수에도 꼭 있으니까 인삼은 조수입니다. 당연히 해가림서는 자연재, 조세, 화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인삼입니다. 대상재해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재해라는 것은 뭐 인삼만 지금 인삼만 할 거니까 인삼에 대한 9개에 대한 재해로 인해서 피해 입었는지 보는 거예요.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인삼이 조수해로 인해서 피해 입었다 그마다 보장하는 재해가 맞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해가림서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렇게 되고요. 장 넘겨보면 204쪽 수확량 조사입니다. 자, 인삼은요. 인삼의 이제 보험금은 수확량 조사이기 때문에 뭐 한다?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보험 가입 금액 도박이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고요. 피해율은 이렇게 되죠. 피해율은 인삼이기 때문에 인삼에서는 피해율은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수확량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기준 연금별 기준 수확량입니다. 자, 얘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기준 수확량입니다.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기준수가 같은 공식이에요. 얘가 똑같은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1 마이너스 이 수확량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수확량이란 여기서 말하는 수확량은 여기서 물은 수확량은 이 표본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다가 플러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걸 왜 미리 썼냐면 이 조사 방법 이걸 보고 얘는 여기다가 적용하고 여기다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공식을 써드린 거다라고 보시고요. 인삼은 거기다가 뭐 하나 더 들어가냐면 면적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인삼이 해가림설이 몇 칸 피해 입었냐, 인삼 농지가 얼마나 피해 입었냐, 농지 피해 면적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면적이니까 여기는 재배를 얼마나 했냐, 재배 면적이 되겠죠. 전체를 다 피해 입을 수도 있고 재배 면적 중에 일부만 피해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배 면적이라고도 하고 재배 칸수라고도 합니다. 자, 만약에 면적으로 제시되고 칸수로 나눠가면 이제 칸열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건 뭐다? 피해 면적입니다. 얘는 피해 칸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변환시키는지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4쪽에 있는 수확량 조사입니다. 구교재는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지. 수확량 조사는 언제 한다?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는데 얘는 보통 계약자분들이 수확할 때 평가사들이 가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날짜를 조정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인삼은 계약자의 의지에 의해서 날짜를 보고하는 겁니다. 자, 보장하는 재해 여부 심사합니다. 보장하는 재해.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감안해서 보장하는 재해. 지금 인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해가지고요. 조사 시점, 인삼의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하고. 왜냐하면 이때 인삼을 수확량하느냐.
보통은 인삼은 6년 그때 수확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수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시게 되면 시중에 있는 수삼들 보셨죠? 그 6년근 아니에요. 3년근, 4년근 삼계탕에 넣어놓은 인삼 혹시 보셨나요? 수삼? 이제 그런 것들도 인삼 농이 수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찍 수확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찍. 그래서 조사 시점에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맞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칸수 및 칸넓이 조사합니다. 칸수하고 뭐한다? 칸넓이 이 개념만 하시면은 면적 다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칸수는 뭐예요? 농진의 경작 칸수를 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경작은 재배 칸수, 경작 칸수를 기본적으로 세는데 세기가 귀찮은 경우도 있겠죠. 나 이거 전체 하려면 너무 힘들어 하고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때는 뭐다? 전체 칸수를 계산할 때는 뭐다? 자, 면적으로 해가지고요. 자, 전체 재배 면적에서 뭐다? 칸넓이로 갖다가 나누게 되면 뭐다? 칸수가 됩니다. 전체 칸수가. 예를 들어서, 자,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당 칸넓이가 5제곱미터라면 전체 몇 칸이나 되느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00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0칸이 아니고 200칸입니까? 예, 200칸이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또 피해 칸수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칸수도 피해 면적 나누기 칸넓이 이렇게로 나누시게 되면 뭐가 된다? 피해 칸수가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칸넓이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칸넓이라는 것은 인삼의 해가림 시설 있잖아요. 두둑이 있습니다. 이 두둑에다가 인삼을 심어요. 이렇게. 그리고 말뚝을 이제 우리가 차광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말뚝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뭐다? 말뚝을 다 받고 이렇게. 여기가 두둑이에요. 여기가 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둑하고 고랑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일항이라고 불러요. 일항. 그래서 얘가 말뚝 박는 것을 뭐란다? 이 햇빛 가리개, 차광막을 가리는 지주목이라고 그래요. 지주목은 두 종류 있는 건 기억하셨죠?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지주목은 목재 있고 그 다음에 철재 있으니까 경련 강가율도 13.3%부터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주목 간격, 가로, 그 다음에 곱하기 세로예요. 세로인데 세로는 두둑폭하고 꼬랑폭을 더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넓이는 뭐다? 지주목, 가로가 간격, 네. 그다음에 곱하기 두둑폭 플러스 꼬랑폭 하시게 되면 칸넓이 계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개념만 하시면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 다 찾아낼 수 있죠. 얘는 무조건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자, 그럼 만약에 피해 면적인데 피해 칸수다. 피해 칸수가 100칸이라는 거예요. 100칸. 그 다음에 칸넓이가 5제곱미터일 때, 5제곱미터일 때, 이때 피해 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100칸 곱하기 5제곱미터 하면 500제곱미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피해 칸수에서 수확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을 해보니까 인삼의 수확량이 얼마? 300kg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삼은 무조건 단위 면적당이에요. 여기도 단위 면적당, 여기도 단위 면적당. 왜냐하면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1제곱미터당으로 보험에 가입해요. 그 농지 전체 합산하지 않아요. 다른 밭장으로 전체 합산하잖아요. 근데 합산하지 않아요. 1제곱미터. 그 다음에 얘도 1제곱미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와 같이 문제 조건을 주면 여기는 뭐다? 1제곱미터당 수확량 얼마나 되냐 알 수 있겠죠. 얼마예요? 수확량은 300kg가 나왔다는 거죠. 얼마의 면적에서라는 거죠. 100칸 곱하기 5제곱미터 하게 되면 얼마든지 500에서 300제곱미터 나와서 300kg 나왔으니까 1제곱미터당 몇 킬로씩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칸넓이 조사하고요. 205쪽 보십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금방 시험에서도 문제 나오면 전수조사 다 표본조 다 조건 줘요. 조건 줍니다. 전수조사는 뭐냐면 전체다. 이번에 수확할 거 전수입니다. 여기 농지 있으면 여기서
이 롱지 있으면 첫 번째 이거 전체 다 수학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수학을 하는 이유는 뭐다? 여기가 재가 발생해야 돼요. 구종의 재 중에 재 하나라도 발생하면 뭐다? 인삼 수학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있는 거 전체 수학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전체 칸수 세면 돼요. 전체 칸수 세고 칸넓이 조사하고 그럼 뭐다? 전체 수학하는 면적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네. 자, 칸수가 100칸이라는 거죠. 이렇게 칸넓이가 5제곱미터면 여기는 뭐 전체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다. 여기에서 나온 게 얼마 나왔다? 뭐 250kg 나왔다. 그러면 뭐다? 1제곱미터당 얼마? 0.5kg씩 수학이 되고 있다. 이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뭐 한다? 미보상 비율 조사하더라. 미보상 비율이 10%라더라.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에 단위면적당 이 상태에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얼마예요?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250kg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 수확해보니까. 면적이니까 단위면적당이거든. 밑에는 면적 넣으면 되겠죠. 수확량인 킬로그램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면적은 100칸 곱하기 5제곱미터라고 하면 뭐다? 1제곱미터당 수확량 나오고요. 미보상 감정. 그다음 여기에는 얼마예요? 0.5kg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에서? 1제곱미터에서 라고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얘 이름이 뭐다? 단위당 조사했던 수확량이에요. 조사 수확량을 뺀 값이 뭐다? 감수, 수확이 줄어든 거잖아요. 기준 수확량에서 여기에 있던 조사 수확량을 빼봤다는 거죠. 이게 뭐다? 얘가 감수량이라고, 즉 감수량. 감수량인데 이 감수량 중에서 뭐다? 보사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확이 줄어든 게 몇 프로? 10%니까 0.1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서는 기준 수확량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뭐 기준 수확량은 0.64kg이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640g씩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500g밖에 안 나왔으니까 1제곱미터당 140g이 지금 수확이 줄어들었다. 근데 그 140g 줄어든 것 중에서 9개 재료로 줄어든 것 말고 병충해나 잡초로 줄은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 빼봤더니 얼마? 14g은 뭐다? 140g 중에 10%인 14g은 병충해, 이제 9개 재가 아니라 병충해나 잡초 이런 걸로 수확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보신다.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볼게요. 205쪽 보시게 되면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 플러스 단위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얘는 다 단위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합친 게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단위면적당 조사 수확량 플러스 단위면적당 미보상 감수량 합친 게 뭐다? 수확량이 됩니다. 금차 수확면적은 금차 수확 칸수 곱하기 칸넓이에요. 그게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고랑폭. 그 다음에 두둑폭하고 고랑폭을 더한 값. 그래서 금차 칸수 곱하기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을 더해서 곱하면 뭐가 된다? 금차 수확하는 면적이 됩니다. 단위미터 미보상 감수량은 방금 설명했죠.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미터 조사 수확량을 뺀 값입니다. 빼면 뭐가 된다? 감수량이 되잖아요. 감수. 그 글씨 잘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고요. 피해 면적은 금차 수확 칸수, 그다음에 실제 경작 칸수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보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줘요. 자, 피해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고 그다음에 경작 칸수는 자, 1000칸이래요. 칸넓이가 5제곱미터 일대예요, 이때. 이때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쪽, 여기에 피해 면적 나누기 경작 면적 또는 수확 면적, 그 다음에 경작 면적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해 입은 것을 표본조사에서는 수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수 때는 수확한 게 지금 피해 입었다고 보는 부분을 수확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를. 그럼 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렇게 주면은 뭐다? 한쪽은 면적 주고 한쪽은 칸수 줬으니까 맞히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나는 면적으로 맞추고 싶다. 나는 칸넓이로 맞추고 싶다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면적으로 맞힐 때는 피해 면적은 1000 그대로 줬으니까 1000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1000. 그 다음에 얘를
경작 칸수라고 줬잖아요. 칸수 줬으니까 얘도 면적으로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0칸에 1000. 그래서 1000칸인데 면적을 하려면 칸 넓이를 반드시 곱하셔야 된다는 거. 오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값으로 하시거나 나는 칸수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피해 면적을 뭘로? 칸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1000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5 한 것을 뭐다? 경작 칸수 1000칸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뭐가 된다? 똑같은 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칸 넓이로 할 거냐, 면적으로 할 거냐, 칸수로 할 거냐, 계산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정상 칸수하고 피해 칸수, 이제 표본 입었으니까 얘는 표본조사는 왜 하냐면 수학하기는 싫어. 이번에 수학하기 싫은데 미리 빨리 보험금을 좀 받기 위해서 일찍은 수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본조사 때. 그럼 이제 평가사들이 봐서 아 이거는 올 보험 종기까지 해서 좀 다 어느 정도 컸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조사하는 거예요. 전수는 뭐다? 수학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계약자가 수학할 때. 근데 표본조사 때는 뭐다?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뭐다? 보험 끝나는 거 이제. 수학하고 나면 보험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조사 하는 건데 표본칸 선정합니다. 그래서 피해 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칸수를 선정을 하고 해당 수의 칸에 피해 칸을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삼 수학 무게 및 무게 측정에서 표본칸 내 인삼을 수학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도 똑같아요. 전수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얘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수는 뭐였어요? 전체 수확량 나누기 전체 수확 면적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1제곱미터당 수확량 나오잖아요. 근데 표본은 뭐예요? 얘는 표본칸이니까 표본칸의 수확량 합계 나누기 표본 칸수 곱하기 칸 넓이 하면 얘는 면적이고 수확량의 합계니까 얘는 킬로그램이니까 뭐다? 1제곱미터당 수확량 나오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전수는 뭐다? 전체 양이 크겠죠. 양이 크고 면적도 크고 표본은 몇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본 칸수인데 얘는 분명히 칸 넓이 잘 계산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박스 봐보세요. 205쪽. 피해율은 1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인데 시험 문제 보면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나오고요. 가입 당시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고 이 과목에서는 연금별 기준 수확량 조건 제시됩니다. 뭐 0.64kg다. 기준 수확량은 0.64kg다. 0.6kg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단위미터당 조사 수확량은 표본 수확량의 합계 나누기 표본 칸의 면적. 얘가 뭐다? 얘가 단위 면적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조사했던 수확량. 이 계산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본 칸의 면적은 표본 칸수 곱하기 칸 넓이입니다. 표본 칸수 곱하기 칸 넓이. 그래야 단위 면적으로 환산시키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은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기준 수확량입니다. 연금별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단위 면적당 조사했던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시게 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수화가 됐든 표본이 됐든 피해율 산정할 때 1 마이너스 이때 여기 수확량 들어가잖아요. 수확량. 그 다음에 여기 기준 수확량입니다. 기준 수확량은 조건 제시되고 이 수확량은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에다가 플러스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값이다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다? 작물의 지금 손의 정도를 아는 거고요. 거기다가 면적비입니다. 면적. 그래서 이거는 뭐다? 경작 면적. 그 다음에 경작 칸수. 그 다음에 얘는 뭐다? 피해 면적. 그 다음에 피해 칸수. 전수 때는 뭐다? 수학 칸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삼은 이제 뒤에 보시면 208쪽 한번 보시겠어요? 208쪽. 인삼은 208쪽 보시되, 국유효제는 231쪽입니다. 보시게 되면 인삼보험금 산정해가지고요.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부담을 초과했을 때, 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해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보험금은
위와 같이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보험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서 기발생 지급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다음에 피해율입니다. 얘는 이제 5월 달에 또 핵심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찝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좀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해요. 이 지금 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자, 1차 사고 있어요. 보험 기간이 1년짜리예요. 모든 농장부 다 1년짜리입니다. 1차 사고 때 사고로 이거 뭐냐, 표본조사로 수확량 조사를 일단 했어요. 통일 연도에는 관계없어요. 자, 표본조사로 수확량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예, 보험금이, 즉, 보험금이라는 것보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된 게 얼마 있다?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사고로 또 표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본조사 했더니 그때는 뭐다? 1번 동일한 그 지금 보험 기간 내에 한 번 사고 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 났으면 이 두 번째 사고 때는 뭐다? 이 표본 칸에 있는 피해가 더 컸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더 컸을 거다. 다른 칸을 봤을 때. 표본 칸이라는 것은 무조건 거기에만 피해 입는 게 아니에요. 평균적인 피해를 갖고 있는 칸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이게 표본조사 때 이 표본 칸에는 뭐다? 1차 사고의 피해와 2차 사고 피해가 누적돼 있겠죠. 누적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보험금이 얼마 났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을 했던 보험금이 3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 300만 원 속에는 뭐가 있다? 이 1차 피해가 있던 게 녹아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본조사가. 그래서 얼마만? 그래서 300만 원에서 1차 때 진 100만 원 공제한 얼마만? 200만 원만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대신 동일 연도에 사고 나야 돼. 동일 연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피해율은 밑에 설명해 드렸죠? 208쪽. 구교재는 예, 232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율은 1- 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수확량인데 반드시 수확량은 뭐라고요? 단위면적 땅 조사 수확량에다가 플러스 단위면적 땅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해면적, 재배면적 하셔도 되고요. 수확면적, 재배면적, 수확칸수, 재배칸수, 피해칸수, 재배칸수. 재배칸수는 경작칸수하고 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연금별 기준수확량이 있죠. 가입 당시 연금을 해가지고요. 저는 3년금 표준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0.64kg를 기준으로 많이 내요. 내는데 만약에 제가 시험 출제하면 0.64를 내겠죠. 왜냐면 제가 0.64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표를 주고 뭐 3년근, 뭐 가입 당시 3년근 표준으로 보면 가입했다라고 하면 얼마 썼다는 얘기예요. 기준수확량이 0.64라는 얘기고, 또 시험에서 그냥 다시면 땅 지금 연금별 기준수확량은 0.64kg다 주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 표를 주면서 가입 당시 연금 3년근의 표준으로 보험에 가입된 농지에서라고 하면서 밑에 표를 이 박스를 주면 기준수확량 몇으로 쓰라고요? 0.64로 쓰시면 된다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꾸 시험은 업되고 응용할 수 있어서 그래요. 시험 출제자가 응용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수확량 계산 방법은 말로 쓰는 겁니다. 이 공식을 말로 써놓은 거예요. 말로. 봐볼까요? 자, 단위면적 땅 조사 수확량과 단위면적 땅 조사 수확량과 단위면적 땅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값을 합하여 계산한다. 뭐를? 수확량을. 그렇죠? 수확량은 단위면적 땅 조사 수확량과 단위면적 땅 미보상 감수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단위면적 땅 조사 수확량은 총 수확량을 금차 수확 면적 칸수 곱하기 조사 칸넓이. 금차 수확 칸수 칸넓이 하게 되면 뭐다? 칸넓이를 곱한값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총 수확량에서 이 총 수확량, 여기 수확량은 뭐예요? 총 수확량. 총 수확량 나누기 금차 수확 칸수 곱하기 칸넓이. 얘는 보면 면적이잖아요. 단위 면적이잖아요. 이게 말로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위면적 땅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단위면적 땅 조사 수확량을 뺀 값과 미보상 감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얘가 뭐다? 여기 이제 얘 수확량 계산하는 건 얘만 지금 글로 써놓은 거다. 이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9쪽 자기부담 비율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자기부담 줄 거예요. 10%짜리다 20, 15다 쭉 줄 거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
보험금 지급 한도.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은 상기, 가나, 다, 나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가나, 다는 208쪽에 있는 지급 사유, 그 다음에 이회 사고, 피해율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자기 부담률 이런 걸 다 조합해서 뭐한다? 보험금을 계산해라 라는 겁니다. 대신 추대 적용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을 모두 한도로 해서 줘라 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자, 얘는 인삼에 관련된 거예요. 해가림사라고 관련이 없습니다. 인삼에 관련된 것만 인삼에 그랬더니 봤더니 뭐다? 손해방지 비용이나 대위권 보전 비용이나 잔존물 보전인데, 인삼이 잔존물 보전 비용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이 전손 처리, 즉 100% 피해 입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험회사는 뭐다? 인삼 대한 거 보험금 다 주겠죠. 피해율. 자, 가입금액 곱하기 100%. 그러니까 1-4부담 빼고 난 나머지 보험금 다 줘버리고 나서 거기 농지에 있는 인삼 그대로 다 두세요. 저희들이 계약 구하겠습니다. 라고, 뭡니까? 잔존물 보존 비용 지급하고 인삼 가져올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은 비싸니까. 원래 인삼 수확하면요. 파삼도 무게를 측정합니다. 파삼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인삼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싸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파삼을 사면 됩니다. 파삼 검색하세요. 파삼. 그럼 인삼 부러진 거 있잖아요. 막 죽이 부러진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팔아, 이게. 그것도 뭐다? 수확량이잖아요. 실제 조사할 때는 파삼의 무게도 측정합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물 보전 비용은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잔존물 보전 비용은요. 거의 대부분이 전손일 때만 적용돼요. 전손일 때만. 분손이면 잔존물 제고 비용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수확하고 난 잔여물이 이만큼이지 계약자는 수확량 가져가고 못 먹은 건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놔둔 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요. 그래서 전손 아니고는 작물에서는 잔존물 제고 비용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전손일 때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뭐다? 이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다. 얘는 뭐 가입 금액 자부담 빼고 그렇게 준지 않아요. 그냥 그 금액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이다. 손해방지 비용이 30만 원 됐다면 얼마만 준다고요? 20만 원만 줍니다. 20만 원. 지금 뭐 한다고요? 인삼하고 있습니다. 해가림살 아닙니다, 지금. 네, 인삼. 그 다음에 대위권 보전 비용은 뭐다? 옆집에서 불이 내갖고 우리 집 인삼밭에 불 타버렸을 때 우리 인삼도 다 피해 입을 수 있겠죠. 이번에 산불 보셨죠? 그리고 피해 입을 수 있죠. 그때는 뭐다? 그 보험회사는 일단은 보험금을 주고, 그리고 나는 옆집에서 불 내가지고 우리 집에 피해 입었으니까 나도 우리 각시하고 둘이 손잡고, 야, 이거 쟤한테 보상받을 거 없을까? 라고 하고 뭐다? 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런 것들 막 이제 알아보러 다니겠죠. 이런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은 뭐다? 어차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면 계약자가 제3자에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권리를 자동으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물권 변동자 없이 그냥 바로 법에서 그냥 가져가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비용, 네가 알아봤던 비용, 그건 결국은 보험회사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 비용 다 줄게라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는 뭐다?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잔존물 보전 비용은 줄 수는 있는데 손해방지 비용은 최대 한도액이 20만 원입니다. 재밌는 것은 인삼도 20만 원, 해가림 시설도 20만 원이 한도예요. 나머지 건물들은 손해방지 비용의 한도액이 없습니다. 비가림설, 농업유설물은 손해방지 비용의 한도액이 없어요. 먹는 것만 20만 원 한도입니다. 먹는 거. 포도, 참다래, 대추 이쪽 얘네들도 손해방지 비용을 줍니다. 비가림설 말고 걔네들은 20만 원 한도예요. 시설작물도 이 손해방지 비용 20만 원 한도예요. 먹는 거. 못 먹는 거 한도액 없습니다. 다만 못 먹는 것 중에서 한도액이 있는 게 뭐가 있다? 해가림설만 20만 원 한도 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비용 손해 중에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자, 그러고 나머지는 패스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 할 거냐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 수확 감소, 농업 수익 감소 보장입니다. 자, 페이지 231페이지고요. 부교재는 2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얘는 수확감소는 포도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 있는데 얘는 공부를 우리가 다 했어요. 종합위험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과수품목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그다음에 감귤, 만감류. 우리 공부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포도는 수입이 감소되면 이제 돈으로 수확이 감소된 게 아니에요. 수확은 그대로 됐는데
수확 때 가격이 푹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수입이 감소될 수 있겠죠. 또 수확은 화끈하게 올랐어도 내 돈으로 지분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수확도 떨어지면서 가격은 유지가 됐어요. 그때도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입이 줄어들면 농가의 수입 안정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수입 감소다, 수입 안정이다 하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 감소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돼요. 이 한도, 이게 가입 금액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한도이기 때문에 얘가 한도예요. 얘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 얘의 자기 부담 비율은 지금 1과목에서 공부했는데 10%짜리 있나요? 없습니까? 1과목 포도. 다 공부하셨다면서요? 가축만 빼고는. 가축 다 하셨던데. 포도 수익 감소에서 1과목에 자부담 비율 몇 프로부터 출발해요? 20%부터. 밭작물도 20%예요. 그래서 딱 쉽네요. 수익 감소는 그럼 자부담 20%부터 출발한다예요. 만약에 시험 출제자가 자, 포도를 수익 감소 보험에 가입했는데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가입했다. 라고 하는데 몇 프로짜리 했다는 얘기예요? 20%. 밭작물 최저로 보험 자기부담 비율 가입했다면 20%예요. 최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했다. 몇 프로짜리입니까? 보험금 많이 받고 싶다는 거예요. 최고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자기부담비를 선택하겠다. 몇 프로짜리입니까? 20%입니까? 40입니까? 20이잖아요. 앞에가 최고로 보험금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40% 하면 안 되겠잖아요. 20%잖아요. 이렇게 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 어감을 달리게 하면 딱 빨리 20이다. 몇 프로짜리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30%짜리 안 나오겠죠. 20하고 40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낸다고 이제 막 여러분 헷갈리게 내려고. 그때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231쪽 보시고요. 자, 구교전 259쪽입니다. 포도 있습니다. 자, 포도는, 자, 봐볼게요. 시기별 조선요. 종합위원 방식과 동일, 이 한마디 끝. 종합위원 방식과. 자, 그러면 종합위원 동일하다는 것은 뭐냐? 이 피해율인데, 피해율은 종합위원 방식과 틀려요. 피해율은 뭐다? 수입이 줄어드니까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얘는 기준 수입에 처음에 가입할 때 보면 나 이거 농사 지면 돈 이만큼 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보니까 돈을 이만큼밖에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수입이 1,000만 원인데 농사 지어 보니까 6천만 원밖에 안 돼.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럼 얼마예요? 400만 원이 이제 지금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보험에 가입할 때 기준 수입 대비해서 그 줄은 비율이 몇 프로 됐냐? 이게 피해율이에요. 이렇게 돈으로 환산한 거. 그러면 기준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평년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 곱하기 얘는 그냥 무조건 기준 가격에 하나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포도든 밭작물이든 똑같습니다. 밭작물 8가지 종류, 그 다음에 밭작물 9가지 종류인가요? 8가지 종류 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인데 시험 문제 다 조건 제시됩니다. 기준 가격은 뭐냐면 평년 수확량이 킬로그램이고 기준 가격은 돈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킬로당 얼마 그렇게 킬로그램 곱하니까 소거되니까 돈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네. 킬로 소거되니까 돈만 남는다. 근데 그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공학 공부를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이에요. 자, 기준 수입은 뭐라고요? 시험에서 조건 안 줍니다. 우리가 찾아서 써야 돼요. 평년수확에다 뭘 곱한다고요? 기준 가격을 곱한다고. 기준 수입이 있고 기준 가격이 있어요. 가격은 킬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수입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실제 수입은 어떻게 하냐면 수확량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요. 감수량을 더해. 그래서 곱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보상 감수량을 더한 이유는 뭐다? 사실 이것은 계약자가 수확해 갈 수는 없는 양이죠. 그런데 이 줄은 것은 뭐다? 원래 잡초나 병충해 관리 잘했으면 당신이 수확해 갈 수 있었던 거잖아.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잖아. 그랬으니까 뭐다? 수확량으로 환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예요. 작은 거에서 기준 가격하고요. 수확기 가격 중에서 작은 거다. 그래서 농업 수익 감소에서는 포도는 보상하는 재가 자연재, 조수의 화재, 거기다가 가격 하락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230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사실은 대상재, 자연재, 조세, 화재 거기다 플러스 가격 하락까지 있다. 조사 시기 사고 접수 직후에 조사를 합니다. 얘도 수확량만 좀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232쪽 봅니다. 수확량 조사. 자, 근데 얘는요, 수익 감소기 때문에 재해가 지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거기다가 뭐다 가격이 하락됐을 때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라는 마지막 재해가 있기 때문에 이 수확량 조사할 때 첫 번째는 뭐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게 착과수 조사예요. 착과수 조사. 얘는 그냥 가입 전권. 기억나시나요? 가입 전권 하는 것은 뭐 있다? 사과배, 단감, 떫은감 무조건 착과수 조사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 종합과수에서도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하고요. 그리고 얘는 수확조사하면 량이잖아요. 량이기 때문에 과중조사 한단 말이에요. 얘도 가입 전권합니다. 포도. 그냥 얘는 재해가 있으면 과잉조사하는 게 뭐다? 수확감소 보장이고 수익감소는 과잉조사를 전권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만약에 수익감소 포도다 그러게 되면 착과조사, 과중은 의무적으로 다 합니다. 두 품종 두 번 다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 일단 착과량을 계산해서 수확량을 알아내야만이 가격이 하락됐는지 마지막에 요거까지 결정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가격 하락이라는 재해 있죠. 얘까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수익감소 보장 포도 품목에서 지금 사고 접수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전권 조사하는 것은 착과조사와 과중조사는 모두 조사합니다. 되셨죠? 네? 자, 볼게요. 착과조사는 착과수 조사입니다. 첫 번째가 착과조사인데 그냥 해볼게요. 착과조사는 얘를 보니까 얘를 갖다가 근데 가입 전권하라면서 보장하는 재해 유무를 판단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자, 얘가 재해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확량 결정할 때 하려고 그래요. 수확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 했어요? 대상재해, 사고 여부 관계없이 보험가입 농지, 그 다음에 대상재해는 해당 없고요.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품종 수확기 직전입니다. 얘도 착과 조사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도 똑같죠. 근데 얘는 왜 그런지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무조건 착과수는 무조건 조사한다 했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최초 수확하는 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초 수확하는 품종 수확하기 직전에 뭘 한다? 착과수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 집이 A 품종이 있고 B 품종인데 A 품종은 8월 10일 날 얘는 9월 10일 날 조사한다면은 얘가 먼저 조사하잖아요. 그럼 이 8월 10일 전에 8월 8일이나 뭐 9일 이때쯤 가서 뭐하라? A 품종과 B 품종의 착과수를 모두 다 조사하라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밤은 달라요. 밤은 그때 공부했잖아요. 밤은 수학기 때마다 수학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착과수니까 뭘 조사한다? 착과수 조사하려면 뭐다? 자, 나무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수를 조사합니다.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를 통해서 뭘 알아낸다? 자, 포도 송이가 달려있는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내는데 얘네들은 뭘 구분한다고? 품종별로, 수령별로 구분해서 조사합니다. 품종별, 수령별로 다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조사 수수가 계산이 되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 있어요. 자, 표본주를 산정합니다. 표본주 산정하는데 보통 표본주를 산정하는 방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은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이 없고 나머지는 뭐다? 비례해서 산정이라는 말만 나와 있으니까 보통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표본주를 정해줍니다. 출제자가. A 품종은 표본주 몇 주, B 품종은 몇 주예요. 대신 우리는 비례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네. 이게 만약 시험 출제자가 표본주는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 사과 품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것 한다면 뭐다? 그럼 비례해서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5.007주가 나왔다면 몇 주로? 6주로 이런 식으로 되셨죠. 표본주를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네, 233쪽 봐보세요. 적정 표본주 수. 표본주를 산정할 때는 첫 번째는 뭐다? 전체 조사 대상 주수.
전체 조사대항수가 뭐예요? 품종별, 수령별 조사대항수죠. 전체 조사대항수에 대해서 뭘 한다?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의해서 일단은 표본주를 산정해 보는 거예요. 자, A 품종이 200주, B 품종이 300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조사대항수가. 그러면 전체 조사수는 얼마예요? 500주. 500주에 대해서 품목별 표본주수표는 몇 주다? 5 플러스 7 하니까 12주가 되네요. 그죠? 5 플러스 7이니까. 그럼 이 12주에는 뭘 한다? 표본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적정하게 표본주를 나눠봐라. 라는 거예요. 적정. 표본주수입니다. 얘는 전체, 일단 전체 갖고 적정하게 나누면. 적정할 때는 뭐다? 전체 표본주수. 전체 표본주수 곱하기 품종별로, 수령별로, 즉, 비례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자, A 품종의 조사 대항주수. 조사. 플러스 B 품종의 조사 대상주수. 얘는 뭐다? A 품종의 조사 대상주수로 이렇게 해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요게 뭐다? 적정 표본주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전체 표본주수하고 적정 표본주수가 있는데 항상 얘가 각각 애가 커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큰 거. 커야 됩니다. 얘가 큽니다. 같을 수도 있고 크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5품종의 표본주는 조사대항수는 합쳐보니까 전체 합쳐보니까 100주도 안 돼. 한 80주야. 근데 품종이 7개야. 그러면 표본주는 몇 주예요? 80주니까 50주, 100주니까 6주란 말이에요. 6주인데 표본주가 적정 표본주는 한 10주 나와버려요. 나올 수 있겠죠. 품종 수별로 구분하니까 0.몇 주, 0.몇 주 하다 보니까 다 한 주씩 처리하다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표본주수와 적정 표본주수 용어 정의 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234쪽 보십니다. 표본주 선정. 조사대항수를 농지별 표본주 간격에 따라 해서 간격 공부 한번 해봅니다. 간격. 간격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자 여기가 적정 표본주수예요. 적정 표본주수 그러면 A 품종과 적정 표본주수다 그러면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하게 되면 간격 나오겠잖아요. 이렇게. 자, 얘가 A 품종의 조사수는 100주라는 거예요. A 품종의 적정 표본주수는 4주라면 몇 주 간격으로 표본주를 묶으리라는, 25 간격으로 묶으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표본주를 정하면 되겠죠. A 품종에 지금 조사 대상수가 몇 주, 과일 달려있는 게 100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주를 갖다가 1번부터 4번, 4번까지만 묶어갖고 하고 저 뒤에는 가기도 싫어. 나 지금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옷이 다 베릴 것 같아. 가기 싫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1번에다 묶었으면 25번이나 26번에 묶고 50번 묶고 이런 식으로 묶으면서 조사를 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품종 수령이 아닌 경우에는 품종 수령별 조사는 특성이 골고루 반영해서 한다라고. 착과된 표본주를 정했으면 그 표본주에 착과된 그 과실수를 세시면 됩니다. 자, 과중조사입니다. 4번. 자, 수입보장이다. 사고가 접선 넘기는데 얘는 이제 일반적인 거 같고 뒤에 보셔. 단 수입보장 포도는 가입된 모든 농지에 뭐다? 과중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품종별 언제 한다? 수확시기 때, 다 컸을 때. 자, 요즘은 좀 음성적인 게 있어요. 만약에 똑똑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포도가 이만큼씩 하나당 한 600g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캠버럴리가. 600g이면 뭐예요? 소고기 한 근 정도 되는 거예요. 그쵸? 소고기 한 근이 600g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몇 인분 정도 돼요? 3인분이나 또 좀 작으시면 4인분. 어쩐지 이건 150g. 물론 이제 주변 거 먹다 보니까 150g도 충분히 배가 부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600g이 뭐예요? 이거 하나 먹으면 넷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손에 갖다가. 그러면 착과량이 커지겠잖아요. 무게가 많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보험금이 안 나올 확률이 높은다는 느낌이 드니까 일부 계약자,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쫙 외국, 쫙 어딘가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를 큰 놈을 다 수확해불고 계약자한테 전화하면 수확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하고 있다가 큰 것을 다 수확하고 일부 꼬막만한 거 몇 개 남겨놓고 조그만 거 남겨놓고 인자 수확하려고 그래. 얼로 와. 품종을 수확시키게 한 다음에 얼로 와서 수확해서 다 따버렸거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과중조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다? 평균적인 크기의 과중을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다?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네, 자, 봅니다. 표본 과실 추출입니다.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세 주 이상의 나무에서 그 과일이 평균적인 크기가 있는 거 몇 개?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입니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40개 땄다, 35개 땄다 해도 괜찮아요. 표본과실은 농지당 3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 품종이면 그때는 뭐다? 30개 이상 따셔서 하면 됩니다. 표본주는 3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234쪽 봅니다. 개수하고 무게조사입니다. 여기가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자, 미보상 비율입니다.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며 품종별로 미보상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품종별 미보상 비율 중 가장 큰 높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해서 뭘 한다? 미보상 감수량을 계산합니다. 미보상 감수량을. 또는 다만 제조사 또는 검증사로 미보상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조사, 검증조사 값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미보상 비율은요, 자, 만약에 조사할 때 A 품종 조사했을 때, 수학기가 다르잖아요. A 품종을 8월 10일 날 과중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미보상 비율이 몇 프로? 10%였다는 거예요. 자, B 품종 또 과중 조사로 갔습니다. 얘는 이제 9월 10일 날 조사를 해봤더니 이때 미보상 비율이 8% 나왔다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 몇 프로 쓰란 얘기예요? 10% 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사건을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증을. 검증조사반에 와서 보니까 이 미보상 비율이 5%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미보상 비율 몇 프로 쓸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3개의 조건을 제시하면 5% 조사합니다. 예. 왜요? 검증조사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에요. 제조사는 무조건 착해요. 근데 조사자가 뭐다? 안 착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떤 걸로? 착한 놈을 하고, 얘 없으면 뭘로 한다? 얘 큰 값으로 한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요즘은 검증조사를 좀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과잉조사 대체 있네요. 자, 볼게요.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잉조사 실시하기 어려운 게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다 따버렸어. 큰 거 따불고 조그만 거 몇 개 남으면서 계속 과잉조사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잉조사 실시하기 어렵다 했잖아요. 현장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잉조사 실시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품종별로 평균 과중을 적용하거나 증빙 자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구장. 수확 전, 자, 착과 조사하기 전에, 품종 재해가 발생해서 계약자가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자를 되면 안내를 하게 되면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면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뭐다? 과잉조사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 하냐면 보통 착과수 조사할 때 같이 해버려요. 자, A 품종이 8월 10일이었잖아요. 이때 A 품종의 착과수도 조사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A 품종, 얘도 수확 시기잖아요. 지금 수확하고 하루 전에 이제 수확을 8월 10일 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다? 8월 9일까지 가서 얘 착과조사하고 A 품종의 과잉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과잉조사 못 하겠죠, 아직. 수확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착과수는 뭐다? A, B 품종은 다 할 수 있죠. 착과수는. A 품종 다 하고 과중만 A 품종 거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확기 판단. 자, 조기 수확 및 수확 혜택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확 시기 판단은 지금은 얘는 왜 그러냐면 수확량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수확량 조사하는 거. 수확량은 뭐라 했어요?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수확량인데 만약에 착과수사는 무사고 농지는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중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뺀단 말이에요. 그때 계약자는 땄는데 과일이 많아요. 땄는데 피해는 입었어요. 이제 과일이 피해는 입었는데 이 집이 아직 착과수사 전에는 무사고고 하나 딸라고 하는데 비왔다는 거죠. 그럼 계약자는 억울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중에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똑똑해서 착과량이 줄어 이제. 평년에는 1000kg, 10,000kg고 착과량이 8,000kg예요. 그 느낌이 오면 계약자는 뭐다? 나는 이건 착과수사 아직 따기 전에 착과수사 전에 지금 이거 피해 입은 거다라고 우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움하겠죠. 조사자는 아니다. 지금 수확하고 계시지 않냐고. 한 송이라도 수확하신 거 아니냐. 그럼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싸움하지 말고 손잡고 어디 가라고요? 그렇죠. 공무원 찾아가라 얘기입니다. 노크 쓴다고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해결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방향을 알려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품종. 이거 새로 생긴 겁니다. 하나의 품종인데 옛날에 있다 없어졌다 다시 생겼어요. 하나의 품종인데 여러 차례 과잉조사 실시된 경우 다 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자, 이 집이 A 품종이 있고 B 품종이 있습니다. A 품종을 8월 10일 날 과유조사했더니 개당 몇 개 났냐? 300g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품종 조사를 하러 9월 10일 날 갔는데 보니까 조사서에가 A 품종 것이 입력이 안 돼 있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B 품종 조사라는 조사반이 뭐다? A 품종하고 B 품종의 관유조사를 다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얼마로? 자, 200g으로. 얘를 400g으로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개당, 한 개당. 그러면, 자, 이 집에 착과량 계산할 때 그 과중, 계산 과중 어떤 거 쓸 거냐라는 거예요. 큰 값 쓴다, 작은 값 쓴다, 아니면 먼저 거 쓴다, 나중 거 쓴다. 어떤 거 쓴다는 얘기예요. A 품종은 최초 조사값 얘를 쓰고 B 품종은 얘를 쓴다는 얘기 안 쓴다는 겁니다. 그 말 써놓은 거예요. 그 말. 되셨죠? 대신 검증 떴어요. 검증. 검증 많이 떴네. 그렇죠? 검증이 떠가지고 뭐다. 이제는 350g이야 라고 해서 뭘로? 너희들은 다 틀렸어. A 품종은 너희들이 다 틀렸다. 350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런 것도 여기서 기본적인 조사 내용을 갖고 여기서 이런 걸로 녹아내서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으니까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검증조사반이나 재수조사는 무조건 착하다. 착하다. 그 사람이 정이다. 그 팀이 정이다. 정이. 조사자는 항상 수정이 가능하다. 그 값을 수정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중조사 시 사용된 표본과실에서 보상하는 재료로 인한 착화피해 여부를 조사합니다. 얘는 가로록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보통 실무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집에가 수학천에 이제 뭐 그 우박이라든가 이게 왔잖아요. 그러면 착과수 조사할 때, 과중조사 할 때, 이때 과일을 어차피 딴단 말이에요. 따면은 과중조사용으로 20송이, 착과피해로 이제 한 품종이면 과중조사용으로 30송이, 착과피해용으로 30송이 또 딴단 말이에요. 그럼 60송이 따면 성질나겠죠. 왜냐하면 과중조사는 개수가 한도가 30개, 그 다음에 착과피해도 개수가 한도가 30개란 말이에요.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니까. 그러면 60개, 똑같은 건 60개 따가지고 30개하고 이건 착과피해 조사하려면 이러면 성질나겠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딴 김에 착과피해 여부도 좀 확인하고 실무상으로는 거기서도 착과피해 구성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착과피해 여부만 확인하라고 했어요. 여부만. 그렇죠?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과피해 조사는 유발제가 있을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셨다가 이대로 놔두시고 감수량, 수확량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잠깐 쉬셨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